여러분,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사헤렛 마트카를 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부대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지옥 같은 과정을 통해 대원이 선발되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에 진짜 성공이란 누군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의 문턱을 수백 번 넘고서야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부대 사헤렛 마트칼이에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지금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시간을 되돌려 볼게요. 1948년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한 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개 나라가 동시에 침공에 들어왔어요. 막 태어난 나라가 5개의 정규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건지 상상이 되시나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1948년 이후에도 국경선 곳곳에서 끊임없이 테러와 침투 사건이 이어졌거든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작 활동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있었지만 모사드는 정보 수집과 외교적 공작에 특화된 조직이에요. 실제 적진에 침투해서 직접 행동하는, 그러니까 요인을 제거하거나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거나 인지를 구출하는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전투 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군 수뇌부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를 구성하기 시작해요. 단순히 힘세고 용감한 군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지성과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갖춘 소수 정예의 집단.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아무도 모르게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지는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들이요. 그 구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르난이에요. 아르난은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전략적 사상가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정밀하게 움직이는 소수의 고도로 훈련된 인간 무기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는 1957년 당시 이스라엘 군 총참모장에게 이 구상을 직접 제안했고 결국 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사헤렛 마트칼이 탄생했어요. 사헤렛은 히브리어로 정찰대를 뜻해요. 마트칼은 총참모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지휘기관을 말해요. 합쳐서 해석하면 총참모부 직할 정찰대가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요. 일반적인 특수부대들은 특정 사단이나 군단 아래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헤렛 마트칼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총참모부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요. 즉, 이 부대가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국가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대의 존재는 오랫동안 극비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었어요. 정부 문서 어디에도 이 부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대원들은 자신이 어떤 부대에 속해 있는지조차 외부에 말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조차 오랫동안 이 부대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야말로 국가의 그림자, 유령 부대였던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특수부대 하면 체력 훈련, 마라톤, 무거운 짐 메고 달리기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사헤렛 마트칼의 선발 과정은 그런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요. 이 선발 과정의 이름은 기부시예요. 히브리어로 집결 혹은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나흘이라고 회고해요. 기부시는 보통 4일에서 5일간 진행돼요. 이 기간 동안 후보생들에게 주어지는 수면 시간은 총 몇 시간이냐고요? 4일 내내 합쳐서 고작 4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잠을 못 자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들은 4일 내내 그 상태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해요. 식사는요, 최소한의 열량만 공급받아요. 인간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칼로리의 절반 정도만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몸은 이미 연료가 바닥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거운 짐을 메고 사막을 걸어야 해요. 보통 후보생 한 명당 25kg에서 30kg의 장비를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해요. 25kg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 2명이 들기에도 빠듯한 커다란 여행 가방의 무게예요. 그걸 혼자 등에 메고 불규칙한 사막 지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관들이 측정하는 건 기록이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 얼마나 많은 짐을 들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관들은 후보생들의 눈빛을 봐요. 동료가 넘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계 상황에서도 자기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헤렛 마트칼에서 필요한 건 단순히 강한 몸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에서도 지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이 무너져도 머리가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요. 기부시 중간에는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 40km를 걷고 막 쉬려는 순간
지도 한 장과 나침반을 주고는 새벽 2시까지 저 산 넘어 어느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에서 갑자기 복잡한 지형 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또 인상적인 건 팀 미션이에요. 여러 후보생들이 팀을 이루어 무거운 들것이나 통나무를 함께 메고 이동하는 미션이 주어져요. 이때 교관들은 누가 먼저 지쳐 쓰러지는지 보는 게 아니라 팀 안에서 누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제시하고 사기를 유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봐요. 선발 과정의 탈락률은 어마어마해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부시에 참가한 후보생 중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비율은 전체의 2%에서 5% 수준이에요. 100명이 도전하면 2명에서 5명만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낮은 비율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선발 과정에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 복무가 의무예요. 하지만 사헤렛 마트칼은 전통적으로 남성 전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대 전부터 이 부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지원해요. 통상적으로 만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징집 대상 젊은이들이 기본 신체 기준과 지능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기부시에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청 자체를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전체 징집 대상자 중 기부시에 초청받는 비율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기부시를 통과했어요. 이제 편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시작입니다. 사헤렛 마트칼의 본격적인 훈련 기간은 무려 20개월이에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군 기초훈련이 4개월에서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건 보통 군인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의 서너 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이 20개월 동안 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는 사격이에요. 그냥 사격이 아닙니다. 이들의 사격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목표로 해요. 훈련 기간 동안 대원 한 명이 소모하는 실탄수가 수만 발에 달합니다. 단순히 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쏘고 넘어지면서 쏘고 눈을 가리고 총기를 분해 조립한 뒤 쏘는 훈련을 반복해요. 실탄 한 발의 가격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훈련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두 번째는 근접 전투예요. 크라브 마가라는 이스라엘 고유의 격투 기술을 익힙니다. 크라브 마가는 히브리어로 접근전을 의미해요. 이건 스포츠나 무술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기술이에요. 화려한 기술이 없습니다. 대신 급소를 빠르게 공격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훈련 과정에서 부상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훈련이에요. 현대에는 GPS가 있잖아요.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 바로 이 GPS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헤렛 마트칼 대원들은 GPS를 전혀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훈련을 받아요. 왜냐고요? 실제 작전 중에 전자장비는 적에게 신호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자전 교란이라고 해서 적이 전파를 방해해서 GPS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종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별자리만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야간에 이동하는 능력을 완전히 체득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산악지대에서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지형 지물을 지도와 대조하면서 이동하는 겁니다. 한 번만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탈락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이들은 문명의 도구 없이 자연 속에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갑니다. 네 번째는 심리전과 정보 수집 훈련이에요. 이들은 단순한 전투원이 아닙니다. 작전 지역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갖춰야 해요. 변장을 하고 적지에서 현지인처럼 행동하는 법, 의심받지 않고 정보원과 접촉하는 법,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헤렛 마트칼 대원들 중에는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지에서 현지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헤렛 마트칼의 훈련에는 포로 생존 훈련도 포함됩니다. 영어로는 SERE 훈련이라고 해요. 서바이벌, 이베이션, 레지스탕스, 에스케이프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존, 회피, 저항, 탈출 훈련이에요. 이 훈련에서 대원들은 실제로 포로가 된 상황을 경험합니다. 가상의 적군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립되어 먹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 관련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혀요. 이 훈련에서 일부 대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고 훈련을 자원 중단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4가지 훈련만 알아봤는데 실제로 그 이외에도 더 혹독한 훈련들이 있답니다.
1972년 서독 미넨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구월단이 침투해서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 11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단이 참혹하게 희생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독일 당국의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인질 전원이 사망했거든요.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결단을 내렸어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 중 하나가 사헤렌 마트칼의 강화와 확대였어요. 미넨 학살 이후 이스라엘은 관련자들을 추적해서 제거하는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사헤렌 마트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미넨 학살에 관여한 인물들이 유럽 전역에서 한 명씩 제거되었습니다. 이 부대를 거쳐간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를 볼게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헤렌 마트칼 출신입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정치에 입문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 즉 IDF의 고위 지휘관들 상당수가 사헤렌 마트칼 또는 다른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IT 기술 기업, 사이버 보안 기업들 중에는 사헤렌 마트칼이나 다른 이스라엘 특수부대 출신들이 창업하거나 이끄는 회사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핵심 인물들 중에 군 특수부대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군에서 익힌 시스템적 사고, 위기 관리 능력, 팀워크를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요. 이스라엘이 인구 약 900만 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스타트업, 그러니까 새로 창업된 기술 기업의 수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군 특수부대 출신들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고강도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이 민간에서도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다거나 타고난 재능이 달랐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사헤렌 마트칼은 그 환상을 깔끔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들이 특별한 건 타고난 무언가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성공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세상 최고의 특수부대도 처음엔 잠 못 자고 집 메고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사헤렌 마트칼 기부시의 교관들이 보는 것처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기록이 아니라 눈빛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역사적 인물이나 국가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제와 연결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